그냥 말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서진이는 그날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바쁜데 시어머니 명자 씨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참견을 했었죠.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고, 아이, 기저귀는 그렇게 차면 안 된다고, 빨래는 왜 밤에 하냐고 말이에요. 서진이는 결혼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이해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명자 씨는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면 애가 약해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그 정도 열로는 병원도 안 갔다고 덧붙였죠. 서진이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밤새 잠도 못 잤는데 자신의 육아 방식까지 부정당한다고 느꼈거든요. 게다가 명절 음식 준비로 손이 부족한데도 계속되는 지적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명자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야, 나는 그냥 말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면 차라리 말을 아예 하지 마세요. 부엌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명자 씨는 놀란 듯 서진이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서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당황했어요.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서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기분도 들었죠. 이유아, 명자 씨는 정말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명자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서진아, 아침 먹었니? 하고 물어보던 분이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고 계셨죠. 손자를 보러 와서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진이는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평소 명자 씨는 말이 많은 편이었어요. 동네 이야기도 하고 TV 보면서 혼잣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셨죠. 엄마, 뭐 드실까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짧은 대답만 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평소 명자 씨는 손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자주 연락했었는데 이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서진이가 아이 사진을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었죠. 시아주버니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명자 씨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라고 명자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서진이를 쳐다봤어요. 서진이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상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서진이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 자신이 원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3화. 명자 씨의 침묵은 계속됐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명자 씨가 앞장서서 음식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곤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자 씨는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시아주버니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서진이 김치찌개 어때요? 맛있죠? 평소 같으면 설탕을 좀 덜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은 말을 했을 텐데 명자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누이도 이상하다는 듯 말했죠.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평소 같지 않은데요. 명자 씨는 웃기만 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어요. 서진이는 점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시아주버니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서진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게 잘못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너도 좀 먼저 말을 걸어보면 어떨까? 서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해? 엄마가 먼저 간섭하기 시작한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집안이 조용해진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명자 씨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서진이도 느끼고 있었어요. 사화. 서진이는 우연히 명자 씨가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데 명자 씨가 소파에 앉아서 공책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서진이는 호기심이 생겼죠.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계실까?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슬쩍 봤습니다. 공책 한 페이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서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이가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매운 떡볶이. 서진이가 싫어하는 말 우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서진이 성격 예민하지만 마음은 따뜻함.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 돌려 말하면 이해 못함. 공책에는 서진이에 대한 관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언제 기분이 좋았는지, 어떨 때 짜증을 냈는지, 어떤 말투를 좋아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도 배워야지. 며느리랑 같이 살려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나 보다. 서진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서진이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명자 씨에게 그냥 간섭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명자 씨는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거예요. 공책 앞부분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서진이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적혀 있었거든요. 서진이가 좋아했던 반찬, 칭찬했던 요리, 심지어 서진이가 웃었던 순간들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서진이가 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다. 서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서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명자 씨를 그냥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로만 생각했는데 명자 씨는 이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5화. 서진이의 생일날 일이었습니다. 그날 서진이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다녀와야 했어요. 원래는 남편과 함께 조촐하게 생일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아이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서진이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 보니 따뜻한 미역국이 냄비에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에는 서진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죠. 평소 같으면 명자 씨가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하며 웃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진이가 어머니, 이거 누가 끓여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명자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고개만 살짝 돌리더니 작게 말했어요. 생일이라고 말 안 해도 알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 서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고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셨던 거예요. 서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서진이가 좋아하는 간으로 말이죠. 미역국을 떠먹으면서 서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은 서진이 어릴 때 친정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맛이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명자 씨는 서진이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서진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명자 씨는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지만 귀는 서진이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서진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명자 씨는 고개를 돌리더니 서진이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건 아닌지, 명자 씨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6화. 명자 씨가 먼저 말을 꺼낸 날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어요. 명자 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해 같은 말을 하셨을 텐데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서진아. 오랜만에 듣는 명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서진이는 손을 멈추고 명자 씨를 바라봤어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나도 말을 덜 했을까?
명자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지했어요. 너랑 더 잘 지내고 싶었어. 정말이야. 근데 내 방식이 틀렸나 보다. 서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자 씨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실 줄 몰랐거든요. 나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어. 명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혼자 육아하느라 힘들어 보이고 집안일도 많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 서진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명자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명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한테 상처 준 건 사실이야. 내가 그렇게 화낼 만했어. 나도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잊고 있었나 봐. 서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명자 씨도 한때는 젊은 며느리였고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시댁 생활을 했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 저도.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된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7화. 서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명자 씨가 홀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때였어요. 서진이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같이 저녁 준비할까요? 오랜만에 서진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명자 씨는 깜짝 놀란 듯 서진이를 바라봤죠. 아, 그래. 뭘 할까?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서 소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자 씨가 고기는 이렇게 구워야 해 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서진이가 하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땐 너무 예민했어요.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 일도 바쁘고 해서 어머니한테 화풀이 한 것 같아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나도 너무 간섭이 심했나 봐. 서진이가 소주를 가져와서 명자 씨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한잔 하실래요? 명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말씀 중에 맞는 것도 많았어요. 서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집안이라는 것도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관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명자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조심할게. 내가 힘들어할 때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서진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들을게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은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편해진 게 가장 좋았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8화. 손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서진이와 명자 씨는 나란히 앉아서 아이의 달리기를 응원했어요. 명자 씨가 준비해온 김밥과 서진이가 만든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으면서 말이죠. 우리 손자 정말 잘 뛰네. 명자 씨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기쁜 듯이 그래, 생각보다 간단해 하고 답했어요. 아이가 달려와서 할머니, 엄마 하고 안겼을 때 세 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앞으로도 말 너무 많으면 말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더니 작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그땐 좀 웃으면서. 서진이도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젠 어머니 말씀 좀 기다려질지도 몰라요.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많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함께 아이를 씻기면서 서진이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구나. 명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가 어렵긴 하지만 서로 노력하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서진이와 명자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예전처럼 명자 씨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대화였죠.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서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며느리. 명자 씨도 웃으며 답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은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